안녕하세요. 팩트포커스 김은별. 박민호 기자입니다. 네, 팩트포커스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시내 면세점 추가 한 5곳 정도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요. 기업에게 독일까 득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시내 면세점 한 5곳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팩트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지난 14일 이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포함해서 이 인천 1곳 그리고 광주 1곳 그래서 총 5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이 서울 시내에서는 각각 면세점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되는데요.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5곳에서 31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 이를 두고 이 업계에서는 과당 경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면세점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면세점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이 면세점 업계는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는데요. 이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휘청였지만 사실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인원수로만 봐도 그런데요. 이 한국면세협회에 따르면 2016년 2,063만 명의 외국인들이 면세업계를 찾았습니다. 이 사드 보복 여파 이후 좀 급감하면서 1,511만 758명까지 줄었는데요. 지난해에는 다시 1,819만 명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3월에 처음으로 월 2조 원의 매출을 넘어섰고요. 지난 달만 하더라도 1조 9,947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중입니다. 네. 시내 면세점 추가하면서 매출도 늘고 뭐 수익도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더 추가를 하면은 좋아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면세점 업계에서 기존의 업계들은 과당 경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. 이게 과당 경쟁인지 밥그릇 싸움인지 좀 궁금합니다. 이거 자체를 이제 면세점의 구조부터 매출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. 이 면세점의 매출은 과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끌었었는데요. 현재는 지금 중국 보따리상이 이끌고 있습니다. 이 따이공 보따리상은 한 사람이 물건을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중국에 다시 되파는 그런 상인들을 말하는데요. 이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들이 여행사들을 통해 이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높아지면서 손객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리고 이 보따리상 유치를 위해서 손객 수수료가 높아지고 시장 자체가 보따리상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 리스크도 좀 커졌다고 할 수 있죠. 이 업계에서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보다 보따리상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면세점이 이제 빅3라고 하죠. 롯데, 신라 그리고 신세계 보통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데 대부분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따이공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매출이 높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? 어떤 관계가 있죠? 따이공 자체에 이제 있더라도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에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. 일단 면세점들의 매출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한 1조 3,9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영업이익은 무려 330%나 증가한 1,066억 원이었습니다.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. 이 신라면세점 역시 1분기 매출은 20.8%, 영업이익은 72.7% 증가했습니다. 신세계 면세점도 107.2% 증가한 7,033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는데요. 이 영업이익은 임대료 부담으로 줄었지만 점유율은 좀 확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 관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.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이 5조 6,1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쪽 표를 보시면 이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의 매출액 구조가 거의 80%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빅3를 제외하고 중소기업들과 기타 기업들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. 이 하나갤러리아는 적자 누적 때문에 이 철수를 결정했고요. SM면세점은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결국에 이 신규 면세점이 생기면 운영할 여력이 있는 곳은 빅3 면세점과 그다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추가 출점을 했던 현대백화점 면세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제가 빅3 관계자 한 분에게 들은 바로는 이 확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출점을 고려할 수 있다.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. 네. 하나갤러리아, SM 이제 시장에서 나간다 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화면 보면 77.4%가 롯데, 신라, 신세계 결국 빅3가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면세점을 만들면 역시 이 구조로 그대로 빅3가 가져가는 것 아닐까요?
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면세점이 추가가 되면 경쟁이 과열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독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대기업 면세점에게는 오히려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. 이 오히려 경계를 좀 해야 될 것은 시내 면세점 추가가 되면서 결국 이 빅3가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이 중소 중견 면세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울러 시장 구조 자체가 여전히 이 따이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면세 산업이 결국에는 중국발 리스크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경계를 해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팩트 포커스였습니다.